그 단어가 쉽다라고 느꼈어요? 자, 그러면 쉽네? 영어 문장이 쉬워. 또는 듣기, 리스닝을 하고 있는데도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어가 어려우면 아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단어가 어려울 때 형식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해 오형식이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보통 책에서 다루는 게 1형식, 부도 5형식인데 단어가 어려우면 갑자기 117 형식 이렇게 되고 단어가 쉬우면 1형식, 1.5형식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형식은 똑같아요. 그럼 똑같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단어가 어려우면 해석이 안 되고 단어가 어려우면 내가 번역을 못 하니까 단어가 쉬우면 내가 마음대로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번역을 하고 마음대로 이제 상황을 떠올리고 이런 해석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쉽다 이 문장 쉬워라고 생각했는데 오역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 번역을 하지 않는다가 오늘의 목표입니다. 큰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구조를 볼 거예요. 구조를 볼 수 있어야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단 내가 방금 모르는 단어를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르는 단어를 제쳐두고도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구나. 저기가 동사구나.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동사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조를 잡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동사예요. 자, 오늘 동사를 중점적으로 나가볼 거고요. 동사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comparison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영어 단어, 영단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영단어는 명사도 될 수 있고 자, 지난 시간에 명사 얘기 많이 했어요. 자, 지난 시간 학습하신 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명사를 자꾸 우리말 떠올려서 번역하고 명사 하시면 안 됩니다. 명사는 틀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명사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명사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정의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명사를 한번 정의를 해보고 형용사를 정의를 한번 해보고 부사를 정의를 한번 해보고 자, 그 이외에는 뭐 전치사 또는 뭐 감탄사, 접속사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품사는 part of speech라고 해서 part of speech이라고 하죠. 팔품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팔품사는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어, 보게 되면 네 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죠. 네 개가 네 가지 자 줄여서 품사를 네 개로 줄여서 줄이게 되면 네 개가 되는데 그 네 개가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사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동사 얘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명사는 뭔데? 그럼 형용사는 뭔데? 그럼 부사는 언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되는 게 동사구나. 이렇게 컴패리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동사의 해석하는 방법, 우리 구조 잡는 방법을 하면서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동사이고, 동사 사용법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서 동사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연습하는 방법까지 오늘 한번 커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명사는 틀을 가지고 좀 연습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말뭉치 육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저와 같이 한번 말뭉치 육형 빨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고 바로 오늘 내용 동사로 한번 연결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말뭉치 육형 명사 사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명사 구구절절 연습. 음. 자, 우리가 명료하게 이렇게 어, 시크하게 한 단어, 두 단어 정도 이렇게 던지면 좋을 텐데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하는 이유는 한 단어, 두 단어로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설명할 만한 그런 표현을 습득을 못했다 그러면 연습으로 습득을 하는 거죠. 그런 경험치가 없다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하기 위해서 이제 구구절절 하는 연습을 한다. 명사는 이렇게 사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명사 구구절절 연습법 말뭉치육형은 먼저 명사를 던지고 그 뒤에 형용사를 붙여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어떤 명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지금 수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수업을 레슨 클래스를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자, 명사 던졌어요. 자, 1번 형태는 어떻게 됐었나요? 정답. 그렇죠. 바로 형용사를 붙이면 됩니다. 형용사. 클래스. 자, 제가 그냥 썼어요. 자, 좀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informative. 좀 정보가 있는 수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class. 자, 2번 어형 기억나시나요? 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워낙 repeat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순서가 거진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또 저녁에 하는 수업이잖아요. 저녁 수업. 자, 그래서 2번 형태는 전치사고. 자, 3번 형태 기억나시나요? class. 자,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자, 일단 투동사 이렇게만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하게 되면 책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대표 예문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to have, something to eat. 그래서 something to eat, something to drink 이런 것들 보시면 뭐뭐 할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명사 쓰고 뒤에 to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될 것, 할 것, 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클래스를 내가 수업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class attend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Right? 자, 4번 기억나세요? 자, 4번이 우리가 동사와 형용사를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인데 동사로 오역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동사에 ing 붙여서 만든 형용사, 분사 형용사죠. 동사에 ed 붙여서 만든 형용사, 분사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가해자 역할을 하는 이렇게 그 동사의 본래 뜻이 있을 텐데 그걸 가해하는 또 하나는 동사의 본래 뜻이 있을 텐데 피해를 입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클래스는 뭐라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도움이 된다고 제가 쳐볼게요. 자, helping 이러면 도움이 되는 클래스이겠죠. 자, 이렇게 이 부분이 클래스가 도와준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자, 오늘 동사 나갈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로 이걸 보셔야지만 오늘 보게 되는 동사랑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구조가 보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지금 동사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 지금 class helping이라는 게 문장에서 나왔어요. 아니면 어떤 passage에서 어떤 문단에서 paragraph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동사로 해석하고 있으면 동사를 못 보는 거겠죠. 구조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청취할 때는 어떨까요? 리스닝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엉뚱한 데서 이제 동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도움이 되는 class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자유롭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ed 형태, 동사의 ed 형태 붙은 거 어떤 거 형용사 한번 붙여볼까요? class, chosen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선택이 된 거니까. 그쵸? 저거 수업이 선택되었어. 이렇게 지금 이걸 동사로 이렇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저 형용사라는 거구나. 선택된 지금 채택된 클래스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5번은 class 대 주어. 자, I로 그냥 가볼게요. 자,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서 5번, 6번 조금 순서는 혼용하셔도 괜찮습니다. That. 자, 동사는 그냥 is 써볼게요. 자, 어떻게 해볼까요? class that I attend. 앞에 나왔던 거 그대로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듣고 있는 수업 class that I attend. 근데 나한테 충분히 쉬워라고 하게 되면 class that is easy 하실 수 있겠죠. easy to follow. Alright. 자, 말뭉치 육형 연습을 했어요. 이게 명사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고 나서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이걸 지금 센텐스는 아니라는 건데 어디다 쓰는 거지? 라고 이제 궁금하셔야 돼요. 자, 어디다 쓰는 거지라고 했을 때, 아, 자, 이 말뭉치가 이렇게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뒤에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더 쓸게요. 자, 이렇게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뒤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으로는 우리가 문장이 되진 않아요. 문장이 되려면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액티베이션이 있어야 돼요. 뭔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뭉치는 명사라고 했습니다. 자, 명사 정의도 한번 해보고 명사의 기능이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명사는 어떤 걸 명사라고 하나요? 자, 조금 중구난방 같지만 우리가 시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연결해가면서 계속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어떤 걸 명사라고 하고 형용사는 어떤 걸 형용사라고 하나요? 우리 명사는 책에 나와 있는 표현들도 있지만 자, 정의를 조금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초등아이들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이런 걸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우지? 학교에서 어떻게 배울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좀 직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음, 그리고 오늘 동사 내용 풀면서 방금 우리가 보던 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어떤 걸 명사라고 하면 될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naming something 하면 되겠죠. 이름 짓는 거죠. 그쵸? 정답. 그쵸? 사람, 사물, 동물, 사물의 이름.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naming something, name에 너무 이렇게 메모리 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이름, 동물의 이름.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 알고 있죠. 뭔가 키워드를 얘기할 때 이건 이렇게 명명하는 거야라고 알고 있는데 자, 명사를 agent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명사는 agent라는 겁니다. 어떤 이제 그 활동이라는 게 제가 활동이 동사라고 했어요. 자, 동사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활동이 있다. 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동사다. 그러면 그 활성화를 시키는 어, 액터가 있을 테고, 근데 액터나 액트리스는 좀 약간 젠더가 있죠. 자, 그 에이전트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 에이전트가 하나일 때도 있고 두 개일 때도 있고, 근데 에이전트를 우리는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이전트가 doer가 되게 되면 하는 놈이죠. subject라고 하게 되고 what is done 그래서 행해진 게 되게 되면 object라고 하는 것이고 quality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가 형용사 또는 보호라고 하는 거죠. 근데 agen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이건 동사고 verb고 이것들은 다 agent잖아 라고 하게 되면 키워드가 좀 구조로 보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형용사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갑자기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책에 나와 있을 때는 naming something 그리고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the part of speech 자, 이게 더 좀 익숙하시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봤으니까 that 하고 나면 여기는 names로 해야 되겠죠? name something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갑자기 agent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정의도 정의인데 좀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기능은 어떤 거냐면 존재를 알려주는 겁니다. existing 하는 것. 자,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있어. 자, doer가 있다 또는 quality가 있다, object가 있다 이렇게 그걸 그냥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이게 agent가 하나 있다, agent가 두 개다, 세 개다. 지금 문장에서 그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도 나중에 직해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잡는 거예요. 자, 생각보다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글을 읽거나 소리를 듣거나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고를 처리하는 거죠. 사고를 해서 내가 표현을 하고 출력을 하는 과정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보가 복잡하게 이렇게 들어와서는 정보가 처리가 되진 않아요. 자, 우리가 뭐 계산기나 컴퓨터는 아니지만 계산기나 컴퓨터는 0하고 1 두 개를 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것보다 더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모국어를 처리를 할 때 그렇게 복잡하게 처리를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형용사는 그럼 에이전트. 자, 너무 생소한데 형용사는 뭐라고 하면 될까?
자, adjective라고 형용사를 배웠죠. 자, 근데 adjective라는 말을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면 그렇게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말로 먹고 사는 네이티브들, 그래서 방송에서 꼭 아나운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adjective가 running out of adjectives to describe our,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 우리 지금 상태를, 제 마음 상태를, 심리 상태를 표현할 그런 표현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 표현이라고 할 때 adjective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원어민들은 형용사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렵지 않죠? describing 하는 거죠. 묘사를 하는 거죠. Alright? 자,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음, 그렇죠. 정답. explaining someth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충하고 설명하는 말, right? 자, 근데 그 something은 보통 뭐가 되나요?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성질. 성질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캐릭터도 좋아요. 자, 성질이라고 할 때, 자, quality라는 말을 우리 계속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quality. 나중에 영작을 하실 때도 이제 quality라는 단어를 quantity와 comparison 되는 그 quality뿐만이 아니고 성질을 얘기할 때 quality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상태, state of being이 되는 거겠죠.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자, 근데 조금 영어식으로 튜닝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더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는 에이전트라는 것이고, 뭔가 에이전트가 1번, 2번, 3번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하나 있으면 보통 주어겠죠? 자, 두 번째 있으면 그게 목적어거나 보어거나 이런 건데, 사실 명사라는 것은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쓰이잖아요. 에이전트라는 거고,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existing 하는 거다. 형용사는 describing word인데 이 자체가 기능은 explaining something을 하는 것이고 그 something은 explaining quality, 자, 성질, explaining state of being,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럼 동사는 어떤 역할을,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자, 제가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활동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아, 굳이 우리 말로 뭐 동작, 그다음에 뭐 움직이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는 뭐 기타 등등. 그리고 verve라는 단어를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들도 adjective는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verve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써요. 자, 근데 activation이라고 일단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활성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정의도 중요하지만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능은 어, bridging something. 자, bridge는 뭐죠? 그리고 hinge. 자,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보던 그 장면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덩어리, 말뭉치 육형으로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사는 아까 뭐라 그랬죠? agent. 그렇죠? agent라고 그랬죠. agent가 이게 있어요. 여기도 agent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의 기능은 뭐라 그랬나요? existing. 뭔가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다? 팀워크다, 팀워크 이런 게 있을 테고, 팀 케미스트리다 같은 말이에요. 팀 케미스트리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 액티베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 액티베이션을 해주는 게 동사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말뭉치를 이어줘요. 아, 문장이 해석이 보통 안 되는 경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단어 실력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독해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항상 뭔가 이렇게 또 어려운 단어 나오고 또 어려운 이제 구문이 나오면 또 해석이 안 되고 하는 경우는 아, 구조를 잘 못 보는 경우이고요. 동사를 제대로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동사 찾는데 사실 얼마 안 걸려요. 뭐 몇 초 안 걸려, 몇 초까지도 안 걸려야 되겠죠. 근데 동사 찾는데 한참 봐야 되고 하게 되면 아직 동사를 잘 못 잡는 거예요. 자, 동사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기능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열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정의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문장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 right? 자, 그리고 말뭉치를 이어준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뭉치를 이어주는 거죠. 자, 여기도 말뭉치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 덩어리가 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 덩어리 배웠습니다. 말목지육형 그리고 명사 사용법, 구구절절 사용법, 연습법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그것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되는 거예요. So, 자, 동사의 기능은 um, bridging something 하는 거고 handing something 하는 것이죠. 아, 자, 그러면 자, bridge는 다리를 놓는다는 거죠. verb라고 써볼게요. verb is 자, door가 있을 거고요. 자, door는 뭐죠? 주어가 되겠죠. 음, 자, 그리고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음, agent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another agent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동사를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사의 해석 방법과 연습 방법을 들어가 볼 텐데, 동사가 사실 막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고, 뭐 동사의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3형식 동사 이러면서 뭐 동사의 그 형식 때문에 문의 형식이 정해지고 문의 오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 않고 동사를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할 겁니다. 동사는 일단 activation 하는 게 동사의 정의라고 오늘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동사의 기능은 이어준다, 연결한다. 자, 여기 힌지도 있으니까 힌지도 한번 적어볼게요. 음, 힌지라는 것은 자, 여기서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자, 우리 이거 door, 윈도우는 이렇게 여닫이고 door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경첩 있죠. 자, 경첩이라고 하나요? 자, 이런 걸 힌지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팔을 이렇게 굽히거나 무릎을 굽히거나 고관절을 접고 펴고 할 때 이런 걸 힌징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어, 붙었다가 이렇게 열렸다가 이런 걸 힌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사를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센텐스에서 이제 힌지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기능적으로 연결을 하고 이어준다라는 얘기인 건데 자, 그 동사를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해석을 할 것이다. 1번은 동작 동사, 2번은 연결 동사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동사와 비동사를 생각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연결 동사는 자, 써볼게요. link verb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동작 동사는 action verb라고 하는. 연결 동사는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인 것이지 꼭 이렇게 비동사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형식 동사는 feel 이런 것도 있고 become 같은 것도 있고 기타 등등 seem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적인 연결 동사는 비동사이다. 자,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해볼게요. 음, 자, 동작 동사는 영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걸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단어를 보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보고 번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동사가 오게 되면 그 동사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단어를 해석하는 우리말에 따라서 뒤에가 다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엉킬 수가 있어요. So,
그래서 동사를 잡으면 일단은 우리가 바로 연습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죠. 동그라미를 치고 자 그리고 해석은 다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할 겁니다. 영어의 그 동작 동사는 해석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do something 이거나 cause something입니다. 자, 목적어를 하다. 아까 do라고 했죠. do something으로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tire something이라는 동사 있죠. 누군가를 피곤하게 하다. 지금 이 수업이 피곤하게 하고 있나요? confuse something이라는 동사가 있죠. 자, 누군가를 헷갈리게 하다. 혹시 오늘 내용이 좀 헷갈리나요? 자, 이런 것들은 cause something입니다. do something이 아니라 피곤을 하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리고 헷갈림을 하다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헷갈리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 So, 자, 영어로 해석을 하실 때 두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에 걸립니다. 자,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cause something.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 같지만 훨씬 빠른 속도로 더 좋은 문법 실력이 잡히실 거예요. So, 아, 동사라고 내가 단어를 봤을 때 동사가 어려운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연습 문제로 deteriorate 뭐 이런 동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또는 pull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당기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 문장에서는 삐끗하다 뭐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역하는 거잖아. 난 당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저기서는 삐끗하다로 쓰였구나. 그래서 내가 동사를 보고 바로 번역을 해서 그 문장을 틀려버리는 게 아니라 fall이라는 단어를 보든 deteriorate 이런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나왔더라도 이게 do something인지 cause something인지라고 구조를 잡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잡으셔야 나중에 청취를 하실 때도 모르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렇게 모르는 단어 하지만 뒤에서 계속 이렇게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So, link verb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equals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So, 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 방법은 크게 동사는 action verb가 있고 link verb가 있는데 자, 동작 동사가 있고 연결 동사가 있는데 동작 동사는 do something으로 해석을 하거나 cause something으로 해석을 한다. 연결 동사는 A, B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equals B 이렇게 해석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습 방법은 제가 오늘은 좀 구구절절을 최대한 빼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구조를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최대한 1차원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shape를 사용을 할 거예요. shape. 자, 그래서 이제 동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동그라미를 칠 거고요. 자, 동사 앞뒤로 보통 명사, 말뭉치, 명사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모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부사가 나오게 되면 괄호를 할 거예요. 자, 근데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형용사는 사실은 동그라미, 명사, 괄호 중에 하나 가까운 게 있어요. 어떤 거랑 더 가까울까요? 자, 우리 세 가지 shapes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동사에 가까울까요? 형용사가? 자, 명사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명사처럼 이렇게 네모를 하고 여기에다가 빗금을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뭐 이렇게 빗금을 치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동사는 네모. 죄송합니다.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명사 네모. 형용사는 네모인데 빗금이 들어간 네모. 자, 부사는 괄호 이렇게 갈 겁니다.
자, 동사는 활성화예요. 자,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것. 자, 그래서 작동입니다. 명사는 우리가 존재라고 그랬어요. existing something 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서 quality나 state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부사는 결국에는 확장하고 보충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얘기했던 그 용어들이 다 빠졌는데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shapes를 지금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음, 자, 교재 하단에 보시면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우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확대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선 동그라미부터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는 크게 우리가 동작 동사, 연결 동사. 동작 동사는 해석하는 방법이 do something or cause something 이라고 했고요. 연결 동사는 equals something 이라고 했습니다. 자, A번은 우리가 편의상 건너뛰고, 자, B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에서 1번부터 12번까지 저 같이 빨리 한번 신속하게 동그라미 한번 찾아볼게요. 동그라미는 동사죠. 자, 1번에는 어디가 동그라미일까요? 자,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뮤트를 끄시고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이제 피드백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디가 동그라미일까요? is, 정답, 그쵸? 네, 정답. 자, 2번은 어딜까요? 자, 빨리 한번 가볼게요. seems, seems, right? 3번. read, read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랑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자, 여기를 동사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구조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shapes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shapes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4번에는 어디가 동사인가요? want, 정답, 그쵸? 정답. 자, 아직까지 오답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훈련이 제대로 되었어요. 자, 여기를 동사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면 힘듭니다. 저도 영어를 처음 봤을 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Yes, has. 좋습니다. 자, here가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동사로 보지 않는 것. 형용사인 거죠. 형용사랑 구별을 해야 돼요. finds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동사로 보지 않는 것. 여기는 어디가 되나요? bring, right? 자, 9번. meet. 자, 아무리 단순하고 단순 반복 같아도 단순 반복이라는 것은 지금 연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복이 되지 않는 건 연습이 아니에요. Right? 자, 조금 지루할 수 있어도 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tches, right? catch가 되겠죠? 자, thrown을 가지고 막 지금 번역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동사라고. 던졌는데, 공을 던졌는데, 그녀가 공을 던졌다는 거야, 잡았다는 거야. 뭐야, 이거? 던진 적 없죠? 어, 날라온 공을 잡은 거예요. A ball thrown은 날라온 거예요. A ball thrown을 she catches a ball thrown. 공을 잡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죠. 또 현재형이니까, 이거 지금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퀄리티를 얘기하는 이 사람 직업이 포수인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많이 없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인포메이션은 부사가 많이 없어도 이 문장만 봤을 때 무슨 문장이지? 그녀의 그 직업을 설명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찐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단어를 잡아서 내가 번역을 해가지고 자, 엉뚱한 오역을 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1번 build 하시면 될 테고 마찬가지 여기가 동사가 아니라는 것 drives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연습 문제 하나만 빨리 내드리고 자, 혹시 교재가 준비가 되셨다면 자, 교재에 넘버링은 25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25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고 오늘 레슨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lt 이상하네. 사람들이 나 다 쳐다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I felt see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다 해석을 오역하지 않고 다 잡으셨을 거예요. 우린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머가 제대로 안 잡혔을 때, 구조를 제대로 보지 않았을 때 이렇게 짧은 문장일수록 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동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형용사예요. 자, 이건 무슨 동사인가요? 자, 동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동작 동사, 연결 동사. 연결 동사예요. 자, 연결 동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equals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 equal 뭐가 되는 거죠? I equal인데 I를 그냥 3인칭 단수처럼 해볼게요. I equals seen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띄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Right?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건가요? I equals wanted. 무슨 말이 될까요? 자, 수배하다, 수배당하다가 되겠네요. 자, 뭐 이런 말도 될 텐데, 저 수배당했을 때. 근데 수배가 꼭 이렇게 나쁜 사람 잡을 때, 범죄, 이럴 때만 수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람을 찾을 때도 수배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는 하죠. 자, 그런데 너무 인기가 많은 겁니다. 너도 나도 수요가 많은 거예요. 너도 나도 이 사람을 막 찾으려고 할 때도 I equals wanted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연결 동사를 I am이라고 쓸 수도 있을 거고요. I feel 하고 쓸 수도 있을 테고 I look 이렇게 쓸 수 있을 테고 연결 동사는 I sound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제가 계속 이제 썼다, 지웠다, 지웠다, 썼다 하는 부분이 동사입니다. 여기 wanted는 동사가 아니죠. Right?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의 구조가 보이는가? Right? 자, 동그라미는 여기입니다. 동그라미. Right?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모, B급 네모. 여기는 네모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confuse를 얘기를 할 때 헷갈려 한다, 헷갈리는 또 사전에 보통 그렇게 번역이 돼 있죠. 헷갈리게 하는, 헷갈리는 이러니까 나는 헷갈린다?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단어를 잡아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일차원적이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단어를 잡아서 번역하는 데서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문장이 길어지고 단어가 어려워지면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동사는 동그라미 어딘가요? confuse, right? So, 자, 이거는 연결 동사인가요? 동작 동사인가요? 동작 동사입니다. 동작 동사는 해석이 두 가지. do something, cause something. 이건 do something일까요? cause something일까요? cause something입니다. So, I causes him. 자, 뭔가를 이제 하게 하다라는 건데, 힘한테 뭔가 하게 하다는 겁니다. 뭘 하게 하다라는 거지? 근데 그 이제 단어의 뜻을 알면 그 뜻만큼 뾰족하게 가는 거예요. confuse. confusion은 헷갈리게 하다라는 거죠. 그를 헷갈리게 하다. 자, 그래서 헷갈리게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confused him.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너무 단순한 문장이라서 잘 알고 있다라고 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더블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I had you understood. 자, 이건 해석이 되시나요? 자,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뮤트를 해제를 하시고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ave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있다,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자,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동사예요. 그래서 보통 컨트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이기도 하고 있고 없고의 존재, existing을 나타내기도 하고 the agent가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컨트롤하다,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시키다. 우리 사역동사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I had you 하게 되면 너를 내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것도 되겠지만 너를 어떻게 시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오형식 문장이죠. I had you understood. 그러면 you가 understood 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자, 보어는 우리가 equals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Why? 링크 verb가 보어 역할을 보어 저기 링크 verb 다음에 보어가 나올 때 그걸 우리가 equals로 해석을 했듯이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understood 하게 했다. 자, 그럼 이때 understood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요? 자, 이때도 우리가
트레이닝을 많이 해보면 understood 바로 처리가 될 건데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계속 단어 번역, 단어 찾아서 번역 이렇게 하게 되면 이해했다? 나는 너를 가졌다? 너를 시켰다? 이해했다라고 시켰다? 이해하도록 시켰다?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뾰족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조를 잡고 정확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해시켰다. 맞습니다. 자, 근데 잘 볼게요. 자, 이 문장을 보려면 저희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이 문장이 해석이 돼야 돼요. 자, 지금은 제가 equals로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만약에 동사를 제가 이렇게 뾰족하게 적어놨어요. 이거 해석이 되시나요? You're understood. 자, you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말인가요? 정답.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죠. 너가 한 말 다 이해됐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너가 한 말이라는 건 없죠. 또는 너의 행동, 너의 그 태도 다 이해되었어. 여기에 너의 행동, 너의 태도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린 잘못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너 이해됐어. 네가 한 행동 이해됐어. 이렇게 잡히시나요? 그렇게 잡혀야 됩니다. 이거 수동태인가요? 이렇게 지금 잡으면 안 됩니다. 동사는 동그라미 여기 R이에요. 그리고 understood는 형용사예요. 그 형용사는 우리가 가해하는 형용사가 있고 피해를 받는 형용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understand는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Right? 뭔가를 이해하는 건데 이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 말 또는 너의 행동, 너의 태도 또는 너 자신 그대로 이해됐어. You're understood. 자, 그래서 이때 해석을 요거를 equals로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위의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이해시켰어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근데 너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대신 얘기해줬어.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너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너를 이해시켰어. So you're understood now. 자,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연습하는 방법 같이 한번 연습해보면서 한번 더블 체크해보고 오늘 레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다들 스팟 하셨나요? 자,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인트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어디인가요? 자,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뮤트를 해제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am not. 정답, 그쵸? am not. 자, am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am not도 좋습니다. 자, 중요한 정보니까, 그쵸? 자, 여기서는 동그라미가 어디 있을까요? do가 되겠죠? Right? 자, can do로 이렇게 넓게 가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사도 동사 구로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동사, 동그라미 어디 있을까요? To know. 그렇죠? No. 여기서는 may have가 되겠죠? 여기는 어디 있을까요? am. am. 자, 그 다음으로 자,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동그라미 앞에 있으니까 여기는 네모. Right? 자, smart enough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모인데, 자, B급 네모. Right? 자, B급 이렇게 많이 쳐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가 나중에 좀 1차원적으로 봤을 때, 같은 네모구나라고 연결이 되는 연습이 돼야 돼요. 자, 여기는 부사니까, 자, 이렇게 부사로 괄호 쳐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네모, 네모. You may have some people here who are 또 네모. One of them, 네모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동그라미만 집중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편의상 자, 1번 건너뛰고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question number 2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In 10 years, will Apple continue to put out an iPhone? 이 question에 나오는 여기 있는 내용들 동그라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동그라미 어딜까요? Continue. 정답. 자, continue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wanna go라고 했을 때 우리가 want를 동사로 볼 것이냐, go를 동사로 볼 것이냐? No. wanna는 기능어, go는 내용어. 우리 이런 연습을 혹시 저하고 이제 listening practice를 해보셨던 분들, 청음 트레이닝을 해보셨던 분들은 실제로 원어민들은 이런 것들 다 따로따로 뭐 동사, 목적어 보지 않고 다 동사로 덩어리로 보더라라고 연습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grammar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동사는 동사 구로 한번 봐볼게요. put out은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또는 출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ut out까지 여기가 내용어가 되고 continue to put out 하게 되면 continue to가 기능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펜을 자 이렇게 한번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think가 되겠죠. 자 여기 글밥이 되게 많네요. 자 여기서는 어디가 동그라미일까요? 자 바로 보이시나요? 정답 is.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바로 보이실까요? 자, B 하시면 되겠죠. Right?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And it might be able to have some relationship to process. 자, 정답, 그쵸. Be able to hav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음, 자, 그리고는 없네요, 그쵸?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iPhone will, there will, 자, 여기 비동사, 그쵸? 자, 그리고 but 다음에는 어디가 동그라미일까요? move on. 자, 우리는 구동사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동사를 동사와 부사로 보면 결국에 해석을 나중에 쫓아가야 됩니다. 또 번역을 하게 돼요. 구동사는 구동사만의 해석이 뾰족하게 바로 1차원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자동 반사돼야 됩니다. So, move on으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동그라미가 어딜까요? no가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hasn't invented가 될 거고요. 다음은 뭐 sure 앞에 M을 보실 수도 있지만 요거는 조금 이렇게 앞에 you know 이런 것처럼 좀 약간 말투로 봐주시고 실제로 내용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 are thinking 이렇게 해주시면 thinking about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문장 남았습니다. 자, 두 문장 더 해볼게요. wanna try to guess 이렇게까지 저기가 동사구나. 자, 이렇게 하셔야 실제로 리스닝을 하실 때도 wanna try to guess 이렇게 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would have got 라고 하셔야 would have got it wrong. 여기가 오형식이구나. 이게 목적어가 되고 보어가 되는 거네. would have got 이 동사구나. 동그라미구나.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선 동그라미가 어딜까요? 자, was still been putting out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but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도 동사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하나만 더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디가 동사인 것 같나요? May look like. 정답, 그쵸? 자, 이렇게까지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So, 자, 우리는 단어를 잡아서 번역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오늘 목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단어를 잡아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오역을 하는 계속 이런 좋지 않은 루프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구조를 볼 것이다. 자,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장에 말뭉치가 있다? 아니면 어떤 이제 에이전트가 있다 그랬을 때 그 에이전트를 브리징 하는 힌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 이어주는 부분, 그 동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문법에서도 동사를 찾아라. 자,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동사를 찾아. 너 동사가 어디 있어? 대화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Let's get the verb. 자, 저 사람이 뭐라고 하지? 동사 한번 찾아봐. 뭐라고 하는 거야? Get the ver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를 일단 잡을 수 있어야, 동그라미를 잡을 수 있어야지만 구조가 보인다. 그래서 오늘 동그라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동사는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Something that activates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activation 하는 파트가 이제 동사인데 기능적으로는 bridge하고 hinge 하는 것인데 우리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웠어요. 일단 동작 동사가 하나 있고 연결 동사가 있었습니다. 자, 동작 동사에 또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do something, cause something으로 해석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어의 뾰족한 뜻을 알고 있으면 거기서 연결을 해주셔야 오역이 없이 이렇게 문장을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거. 자, 연결 동사는 바로 느끼다 또는 뭐 보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오역을 하기가 쉬우니까 equals로 해석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연습하는 방법은 동그라미는 죄송합니다. 동사는 활동 그리고 활성화인 거죠. 자, 이 핵심이 되는 부분은 동그라미 그리고 명사는 네모 그리고 부사는 괄호 이렇게 shapes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과제 설명 제가 수업 마치고 단톡방에 바로 공유를 드릴 텐데요. 잠깐만 제가 과제를 한번 열어보고 말씀을 짧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 총 30문항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우선 10문항을 먼저 공유를 드렸어요. 과제는 오늘 배웠던 동그라미, 네모, 괄호를 표시를 하는 연습이에요. 자, 그래서 첫 줄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es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네모. 그리고 네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도 enter, 동그라미. 자, 여기가 네모. 여기는 괄호네요. sees. 여기는 네모. 자, 여기는 괄호네요. 그렇죠? 부사구니까. 자, 이렇게 표시를, shapes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연습이 과제입니다. 자, 제가 단톡방에 한 번 더 설명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